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11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도 이제 또 같이 맞이했고요.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별로 재미없죠? 인터넷 역사 살펴보는 건 좀 재미없고 지루하긴 해요. 그냥 이것도 과목의 커리큘럼의 하나니까 한국의 인터넷이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되고 보급됐는지 뭐 그런 현황 정도 파악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자, 교육계와 연구계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이 이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확산이 처음부터 어디서 확진이 됐냐?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 발행 이전의 상황 속에서는 교육계와 연구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서는 거의 카이스트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그리고 해외 대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이 시작을 했는데 1990년대 초반부터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그것이 이제 포퓰러해지는 거죠. 대중화되는 겁니다. 그 1990년대 초에 이제 인터넷 확산의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91년에는 SGINet이 구성이 돼요. 네, 1991년에 SGINet. SGINet의 기초를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뭐 이게 약자로만 계속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약간 좀 구상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또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GINet. 자, SGINet. 뭐야 이거 왜 말이 네트워크 운영 그룹을 뜻하네요. 인터넷 조율의 역사 중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1991년에 이제 이 조정기구 같은 건데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한국 인터넷 조율의 역사라는 오픈넷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인터넷과 인터넷 사이의 어떤 블록과 서버를 조절하자라는 하나의 그 큰 움직임이 바로 이제 SGINet 같은 건데, 확대 재편이 되고, R&D망의 구축이 쭉 연결이 되면서, SGINet의 그 기구가 출범을 하는데, 어머, 이게 뭐, 크게 뭔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네. SGInet 제가 좀 더 찾아보고 그 강의 자료에다가 한번 업로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이전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ANC 말씀드렸잖아요. 아카데믹 네트워크 컨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학술전산망 협의회가 발족되고 그 산하 전문가들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SGINet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산하 전문가들 위원회죠. 인터넷 조율을 하기 위한. 91년에 SGINet이 구성됐고 SGINet에서 그 브랜드 네임, 그러니까 네트워크 네이밍, 그 다음에 라우팅, 한글, 보안 워킹그룹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상생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도입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수행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한 결과 네이밍 워킹그룹에서 KRNIC 설립의 기초를 제공했죠. 그리고 한글 워킹그룹에서는 한글메일 IETF 퓨전넷을 만들었고 보안 워킹그룹에서는 CERT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의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계의 이 연구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 거죠. 네. 자, KRNIC가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KRNIC. 자, 이거는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코리안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의 약자네요. 그래서 KRINC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KRINC가 되는 걸까? 뭐 그게 약간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NC 뭐 코리아 KR 그리고 인포메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센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인터넷 등록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네이밍 워킹 그룹에서 KRNIC, 그러니까 코리아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를 출범시킬 수 있는 설립 기초다. 법으로 법제화되거든요.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재단법인, 그래서 정보화 촉진 기본법 시행령 17조 2 민법 새 32조 근거로 이게 이제 설립 기초가 돼서 나중에 언제 설립이 되냐면 1999년 6월 29일에 이제 설립하고, 뭐 여기 도메인 이름 주소하고 정책개발, 이름, IP 주소, 할당, 국가 루트 네임 서버, 그 다음에 IP 차세대 인터넷 주소, 관련 연구, 뭐 별 전문 상담단 도메인 등록 교육 이런 것들을 맡고 되는 바로 움직임이죠. 그리고 한글 워킹 그룹은 뭘 만들었느냐? 한글 메일 IETF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IETF 표준안. 자, 그러니까 이게 다국적 전자메일 주소 국제 표준안도 있고, 한글에서 IETF는 인터넷 엔지니어 태스크 포스라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표준안을 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자발적인 구성원들의 모임이 이제 인터넷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표준안을 제출하는 형태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IETF가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글 메일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기준, 그러니까 메일을 쓰고 받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IP 주소로 전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페이킹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안 워킹 그룹에서는 이 보안 시스템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CERT 코리아를 구성했는데, 이 CERT 코리아의 또 역할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분과별로 좀 더 자세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CRT 코리아는 자, CRT 코리아 운영 및 인터넷 보안 서비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995년에 설립이 됐어요. 당시에 세리 연구원, 이게 삼성경 이게 연구원인데 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임채호 씨를 주축으로 설립된 인터넷 보안 침해 사고 대응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사고가 계속 해킹이 되면요, 원자력 연구소나 한국망 정보센터, 하나망 해킹 사건, 별별 인터넷 보안 관련 인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안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은 각 망에서 이제 연구전산망으로 논의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런 바뀌는 과정 속에서 태스크포스가 되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CERT 코리아는 그 코리아의 약자인데 컴퓨터 이머전시 리스폰스 팀 코리아. 그러니까 컴퓨터 이머지, 그러니까 컴퓨터의 비상사태가 있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팀이 바로 CERT-KR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SGINet의 분과위원회에서 출범시킨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법적 제도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SGINet에서는 당시 망운영과 관련된 교육망, 연구망, 카이스트,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 전산원, 데이콤, KT, 삼성전자, 금성전선 등의 실무진들이 활발히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보통신의 발달을 이끌어내는 것은 교육계와 연구계가 끊임없이 연구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하나는 네이밍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 또 하나는 이 정보통신이 활성화되기 위한 이메일링, 메일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표준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련된 어떤 기술적 지원, 그런 것들을 집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안에 대한 그 보안을 이제 심화시키는 CERT, 그러니까 그 인터넷 보안 체계와 해킹에 대한 우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자기 보호의 장치들을 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과 연구계를 중심으로 발달된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저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자메일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영문자와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메일 내용이 아무런 손상 없이 전달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90년대 초에는 한글을 사용하면 이게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민의 언어를 사용하면 수신자가 메일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자 이메일 자체가 다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1991년에 12월에 카이스트에서 한글을 내용의 손상 없이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할 수 있는 한글 인코딩 규격안에 따라서 한글 전자메일 프로그램인 한글 ELM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딩 방식이 이전에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인코딩 방식이 이제 규격안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었던 한글 인코딩 방식을 발전시켜서 뭐 어떤 표준화가 마련이 됐냐 하면 Korean Character Encoding for Internet Message 라는 제목으로 1993년 최초로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인 IETF의 RFC 문서를 등록한 거예요. RFC가 이제 공식 문서라고 이제 줄임말로 약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글 인코딩 방식을 발전시켜서 이 논문 Korean Character Encoding for Internet Message 이 논문을 최초로 RFC 문서로 등록을 시킨 거죠.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에다가. 네, 이런 어떤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1990년대에는 국제적으로 인터넷의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 사용의 기술 그 혁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전자메일도 영문자 잉글리쉬와 그 다음에 그 숫자만이 아니라 넘버링만이 아니라 한글 자체의 인코딩을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도 출범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인터내셔널하게 월드 와이드 웹의 출범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인터넷 사용의 기술적 혁신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1993년에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연구센터의 국내 첫 웹사이트인 그 CAIR 카이스트 그 다음에 ac.kr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WWW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거를 공용 프로토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도래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 소통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있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끈을 놓진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 국내 첫 웹사이트인 CAIR 카이스트 ac.kr을 구축해서 운영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을 개발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자, 그게 1990년대 초에 이제 발달된 움직임인데,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대학교와 연구소 사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인터넷,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네.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더라는 건데, 잠시만요. 네. 자,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1994년 6월에 한국통신이 이제 커넷을 10월에는 데이콤이라는 이제 일반 회사예요. 통신회사인데 10월에 데이콤이 데이콤 인터넷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 주식회사 아이넷 기술이 나우콤과 함께 누리넷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시작된 상용 인터넷 서비스는 2004년에 이르러서 30여 개의 서비스 업체가 참여하는 국내 주요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용 인터넷의 개발 과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상용 인터넷 부분인데 1990년대에는 국내적으로 인터넷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러한 인터넷의 보급을 더욱 독려하고 더불어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벤트로 1996년에 국제적으로 인터넷 엑스포가 인터넷상에서 개최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사는 물리적인 전시관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웹사이트가 전시관의 기능을 하도록 하여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WW 기술과 인터넷 기술을 다양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잠시만요. 네, 말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국내적으로 인터넷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고, 이러한 인터넷의 보급을 더욱 독려하고 더불어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터뷰 이벤트로 1996년에 국제적으로 인터넷 엑스포가 인터넷상에서 개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 엑스포에서는 물리적 전시관을 구축한 게 아니라 인터넷의 웹사이트가 전시관의 기능을 하도록 하여서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WWW의 기술 그리고 인터넷 기술을 다양하게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웹 기반 서비스를 기획하는 이 벤처 기업들이죠. 벤처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대중언론 매체들의 온라인 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계기가 이제 되었던 거죠. 그 또한 국내 공공기관이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촉진하는 계기도 상용 인터넷이 이제 마련됐다. 그러니까 상용 인터넷이 계속 전개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1990년대 말까지 일반 가정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은 전화선을 이용하여 최고 64kb의 속도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가 있었어요. 1998년 7월 두루넷이 케이블 TV를 이용하여 1MB 정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죠, 벌써.
그리고 하나로통신과 KT가 ADSR을 이용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게 됐고요. 2004년도에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가구가 1100만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90년대 말까지 일반 가정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은 전화선을 이용하여 최고 64kb의 속도로 전화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고, 1998년 7월에 두루넷이 케이블 TV를 이용해서 1MB 정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로통신과 KT가 ADSL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면서 2004년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가구 1100만을 돌파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초고속 인터넷의 광범위한 확산을 통해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가입하여 명실공히 세계 수위의 인터넷 강국으로 출발점을 마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초고속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확산을 유발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휴대폰 전화의 인터넷 제공을 통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확산을 유발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휴대폰 전화의 인터넷 제공을 통한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요. 예, 이제 저 25분 시간이 좀 채워져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다시 세 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